자, 10대의 뇌를 하겠습니다. 아동기와 청년기의 이런 뇌 영역들은 어떤 순서를 따라 서로 연결될까? 현대적인 뇌 영상 촬영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을 알아낸 것이 불가능했다. MRI라는 새로운 형태의 뇌 스캔은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뇌의 모습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들 사이의 연결도 보여준다. 또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훨씬 더 나은 펑셔널 MRI, fMRI도 나왔다. MRA도 있죠. 혈관 보여주는. 이것은 어느 뇌 영역이 커져 있고 어느 뇌 영역이 꺼져 있는지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흥분하는 뇌 영역들이 정말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생애 첫 21년 동안 뇌 영역이 서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조사하는 중요한 연구를 진행했다. 뇌의 연결성은 뇌 뒤쪽에서 앞쪽으로 천천히 이동한다는 것이다. 연수나 소뇌라든지 이런데 이건 왜 그러냐면 원시적인 뇌잖아요. 보통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뇌 쪽으로 변연계 쪽으로 갔다가 이제 대뇌피질이 진화론 쪽으로는 가장 최근에 발달된 거잖아요. 이마 쪽이.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앞으로 간다. 마지막으로 연결이 일어나는 부위는 이마엽이었다. 사실 10대 뇌는 80% 정도밖에 성숙하지 않은 상태다. 배선이 제일 성긴 상태인 이 나머지 20%의 간극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10대들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화를 잘 내고 충동적이고 쉽게 감정이 폭발하고 잘 집중하지 못하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어른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약물이나 알코올 유혹에 쉽게 빠지고 위험한 행동을 참여하는 등의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상당 부분 설명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지성과 교양을 갖춘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마 껍질, 프론탈 코르텍스와 앞니이마 겉질, 그러니까 피질이죠. 이름이 전두 피질 뭐 이렇게 얘기하지. 프리프론탈, 이마 앞에 있는 거 코르텍스 때문이다. 덕분이다. 10대의 이마엽은 완전히 시동이 걸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사고 뉴스가 매일 끊이지. 보면 발달하는데 5세부터 뒤에서부터 발달하잖아요. 앞으로 가는 거죠. 뒤에서. C 당연하다. 성숙 과정은 10대가 끝날 무렵에도 마무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 시절 역시 아직은 취약한 시기다. 최근에는 한 친구가 내게 자기 아들이 대학 친구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아이는 좀처럼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는 학생이었다. 이 친구는 인기도 많고 고등학생 시절에 스타 아이스하키 선수였으며 대학에선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름에 내 친구의 아들이 댄의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댄이 그날 전날 밤에 익사했다는 것이다. 댄은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8명의 친구들은 몸을 저음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동네 테니스 클럽에 들렀다. 그 시간에 당연히 클럽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아이들이 아니었다. 8명 모두 담장을 기울라 수영장에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야 누군가 물었다. 댄은 어디 있지? 우리나케 클럽으로 달려간 친구들은 물속에 엎드려 있는 친구를 발견했다. 보통 남자들은 엎드려서 익사하죠. 보면 검시관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익사 사고로 진단했다. 그 소식이 담긴 기사를 읽으며 나는 씁쓸하게 고개를 젓다. 경찰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일을 하기 전에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권하고 있다. 한 번 더 생각하렴. 우리는 10대 자녀들에게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했던가. 너무 자주 한다. 그럼에도 댄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는 두 아이들을 불러 그 이야기를 들려줬다. 나는 이 사건을 꼭 명심하라고 했다. 음주와 수영은 함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이다. 한밤중에 갑자기 담을 넘어가거나 똑같이 술에 절어있는 7명의 친구가 수영장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한 거 역시나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이다. 부모가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 이야기를 자녀들과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보면은 그 젊은이들은 좀 무모한 행동을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핸디캡 이론이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경주 속도 경주하는 거. 그러니까 핸디캡 이론이 그거잖아요. 진화 심리학성. 그냥 이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죽을 일 많이 했어도 난 아직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공작 꼬리기에서 나왔죠. 수컷 공작 꼬리기 길면은
포식자한테 잡혀먹을 확률이 높은데 오히려 공작거리는 이게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도망가게. 약간 그런 핸디캡 그 이론, 진화 심리학 그런 거랑 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 즐기는 젊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과시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범죄라든지 이런 뭐 사건에도 좀 사상자가 될 수 있는 사건에도 많이 연루가 좀 될 수 있죠.